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언니, 필미토크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예, 낭만 소영이고요. 예,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김나경 박사님이고요. 이렇게 생동하는 봄을 맞아서 정말 가장 봄에 적합한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막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선생님께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여쭤보면서 선생님 소개하는 거, 그걸로 오늘 일강을 꾸며보았는데요. 선생님 전공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전공은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그것 안에 세부 전공으로 영성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하는 분야는 이제 여성, 영성, 생명 이런 것들에 관심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스카프도 네. 남다르게 막 이렇게 막 꽃도 보이고요. 네네. 예, 풀도 보이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알고 지낸 지 몇 년 안 되지만 언제나 이렇게 선생님을 보면 생기가 느껴지고 오늘 이 보라색 꽃도 선생님이 이렇게 생생한 생화를 사오셨고요. 하나 우리 또 소개해드리자면 이 마들렌을 사오셨는데 우리 마들렌은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연구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저는 관심이 많은 게 이 마들렌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여성신학적으로 이게 묵상이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얼마나 재밌는 공부하시는지 네.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빵으로 접하는 마들렌, 마들렌 빵 친숙하지만 이 마들렌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막달라를 상징하는 막달라, 마들렌. 프랑스 말로 막달라를 마들렌이라고 하고요. 프랑스에서는 성녀 막달라 마리아의 축일을 기념하면서 이 모양의 빵을 구워서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전통이 축일이 있습니다. 대충 계절이 어느 정도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마들렌 먹을 때 여성 신학적으로 네네.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먹어도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들렌 빵이 그냥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넓적한 모양으로도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일부러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졸지 거는 약간 긴 모양의 조개 모양인데, 조개 이게 모양이네요. 예, 예. 긴 모양이기도 하고요. 예.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그래서 그렇게 형상이 된 조개 트롤로 만드는 게 정확한 마들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원래 원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예. 넓적한 조개 이런 것보다도 약간 긴 눈물처럼. 그래서 이렇게 눈물처럼 네, 흘러내리는 네. 모양으로 만든 네, 거군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이 오래다 보니까 네, 네. 또 유럽 자체가 또 네. 그 문화 자체가 기독교 그렇습니다. 문화다 보니까 네. 흥미로운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특히 여성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중세 신비주의 네. 여성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하나씩 사실 테마별로 소개해 주시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아마 그럴 기회가 있겠죠? 예, 네. 예. 그래서 차근차근 네. 하도록 하고 사실은 이번 시즌에는요. 제가 쓴 책으로 하자는 얘기가 민망하긴 하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참 여성들 이야기가 맞아요.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고 가려져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같이 한번 하는 일종의 마중물? 네. 예, 이제 마중물처럼 갑자기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냥 기독교 허 스토리가 히스토리를 대신해서 허 스토리라서 숨겨진 이름을 찾아서라고 해서 이제 제가 몇 꼭지 썼는지 쓰고도 까먹었지만 한 40 그 꼭지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이번엔 저희 컨셉을 낭독회 컨셉으로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선생님 이제 전공도 소개하고 또 선생님 참 그것도 꼭 여기서 홍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새롭게 네. 품이라는 예. 정확하게는 더 품이라는 더 품이군요. 네, 영어로 TH하고 품하는 그 품이라는 이 감싸는 품인 거죠? 덮다. 네.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이런 것들을 덮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덮어주기도 네. 하고 품어주기도 네, 하는 품어주기도 하는 그런 온기가 가득한
여성 영성 연구소 더 품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조금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참 재밌네요. 이게 언어가 영어로 너인데 네. 더품 하니까 이렇게 덮어주는 네. 그쵸? 이렇게 가려주고 네, 이렇게 감싸주고 네, 하는 네. 것도 되고 품어주는 네. 것도 되고. 그리고 그냥 품이라고 하지 않고 더 품이라고 한 거는 이제 그 품이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뭐 하나님 아버지도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네. 뭔가 내가 상상하고 그려내는 그 품이라는 뜻으로 해서 조금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품이라고 상징적으로 해봤습니다. 감사하네요. 진짜 그라는 단어가 있을 때 네, 훨씬 훨씬 더. 예, 네. 그 친밀함과 네, 구체성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켈트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기 드문 영성 여성 학자인데 켈트 영성. 왜냐하면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네. 켈트 영성이 뭐지? 하고 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네, 좀 네. 짧게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켈트가 이제 자연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서 느끼고 이제 생명나무를 많이 존중하는 전통이 흐르는 것으로서 조금 요즘에 필요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켈트족하고 관련이 있는 그렇죠. 거죠? 켈트족이랑 관련이 있고요. 아주 옛날부터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다양한 것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요즘에 이제 생태 문제라든지 여성의 관점으로 성서학이 뭐 이런 것들 안에서 많이 드러나고 연구되고 있는 주제고요. 그 켈트 그리스도교 영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품이라는 작은 전공하고도 단어 안에 이렇게 다 연결이 맞물리는? 되어 있는 거고요. 생태적인 이야기를 할 때 켈트 영성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것들도 성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연구 중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하고요. 네. 굉장히 저는 궁금한 거지. 켈트족 하면 네, 네. 제가 일단 사람들이 크다. 네, 크다. 씩씩하다. 네. 동네가 춥다. 뭐 네. 이런 거와 더불어 이렇게 소나무 같이 네, 이렇게 네, 네. 큰 나무들이 이렇게 네. 예, 막 이렇게 나무라는 네, 키워드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나거든요. 그 생명나무 전통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들은 어떤 성전 같은 거를 지었다기보다는 자연 안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큰 나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큰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나무에 깃드는 새, 뭐 여러 가지들, 움터움, 봄에 지금 봄이 되었잖아요. 봄에 이렇게 움터오는 생명력이라든지 그 안에 모이는 모든 생명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켈트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진취적이고 용감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신비에 대해서 느끼고 햇살 가운데서도 신을 목소리를 듣고 그런 아주 신비하고 재미있는 그러니까 숲에 네. 막 저는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네. 이렇게 숲 가운데에서 그게 하나의 큰 우주적 교회 네, 그렇죠. 예,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껴안고 네, 있는 사람 네,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네, 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영성을 느끼고 그렇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뭐 생명 리트릿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코스에 보면 그렇게 나무를 안고 허그하고 그러는 것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성서를 자세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에 그 루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루아, 예, 네. 하나님의 영. 루아를 생기? 네, 그 나무 안에 루아를 느끼고 뭐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루아를 느끼는 전통을 잊지 않고 지키고 또 별을 관측하는 전통도 있어요. 켈트인들이. 거기 누워있어 네. 보면은 다 보이겠는데요, 선명하게? 네. 그래서 제가 뭐 차차 이야기 나누겠지만 관심하고 있는 생태 영성의 뿌리를 켈트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근거가 되어서 차분차분 찾다 보니 여성에 대한 것 또 뭐
힐데가르트라든지 네. 요즘에 생태 신학에서 꼭 이야기되는 여성들의 근거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더품 여기 아래 이제 연락처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예, 함께 정말 요즘 같은 후기 근대 사회에서 생명도 막 이렇게 두부 네. 자르듯이 잘라내는 이런 사회에서 음.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과의 네, 네. 관계 속에서 영성을 네. 깨달아는 것, 그게 여성신학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네. 있다는 말씀이 네. 너무 와서 닿고, 네. 저도 또 몇 년 좀 네, 아팠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 말씀들이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구체적인 네. 그 말씀으로 네.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렇게 생기 있는 것들, 네. 이 전해주는 네. 이 힐링, 치유가 네. 너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켈트 기독교 생태 여성 영성에서는 지구를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표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네, 하나님의 지구 전체가 하나님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의 자궁이다. 그 안에서 생명들이 움트고 성장하고 다시 죽고 이 회전하는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여성들과 남성들 모두 이 지구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궁을 어떻게 다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안에서 그렇죠. 자라날까. 살리고 함께 생장하고 이렇게 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육하고 함께. 번성하라의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여성 버전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게 막 내 씨앗을 막 내 씨족을 막 그런 건 늘리고 아니죠. 내 영토를 접목하고 이러는 것이 네, 아니라 네. 하나의 자궁, 네, 네. 하나님의 자궁으로서 이 세계 네, 안에서 네. 서로 살려내는 맞습니다. 생명력으로. 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사 속에서 같은 시각으로 여성 네, 영성으로 얘기해 오신 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그동안 안 들려졌다는 게 너무 맞아요. 속상하잖아요. 네. 그 사실 뭐 제가 여기다 밝힌 분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해가면서 소개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편안하게 마음을 가다듬으실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순간이라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요즘 뭐 ASMR 뭐 이런 거 네, 네. 있잖아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씩 이렇게 조용히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네. 낭독회로 이번에 꾸며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네. 주제도 적합하지만 목소리가 옥구슬 같으신 김나경 선생님을 네. 모셨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한 편씩 선생님이 뽑으신 그리고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여성들의 네.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인사할까요? 네. 네.